어, 작은 주제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네, 이 내용으로 한번 오늘의 흐름을 같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 이 훈련이 되어 있는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가족을 존중하는가. 이번 주 주빌리 지혜 본문이 존중입니다. 존중. 우리 아이들은 존중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아까 제가 교육 말씀드릴 때 미성숙에서 성숙이라는 관점이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딱지를 줄 수 있어요. 얘는 원래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야. 얘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교육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교육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아이가 지금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떤 훈련이 부족한 걸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줘야 될까?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존중하는 데 있어서 뭐 짜증내지 않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 짜증내지 않는가. 그리고 또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인가. 그리고 이거는 자기 존중이라는 표현을 좀 조던 피터슨식으로 제가 적어본 건데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자기 존중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잠자리 독립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도 충분히 부모님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 대한 자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 품 안에만 있고 싶어하고 부모님 뒤에 숨고 싶어하고 이게 어린 아이들 미성숙함의 특징이잖아요.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다른 가족을 존중하려면요, 우선 나도 소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아이로서 우리가 그 아이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그런 훈련도 물론 필요하고요. 자기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래도 가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자리를 독립했는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싶기는 해요. 우리 아이들 잠자리 독립했나요? 어, 이거는 사실 엄마가 이렇게 혹은 아빠가 끼고 자고 싶어서 독립을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건 교육적으로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계속 무서워하고 엄마 아빠 옆에 있고 싶어 하니까 내치지 못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럼에도 이 또한 저는 교육적으로는 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독립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것도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저도 답은 시원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잠자리 독립을 하는 게 가장 쉽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같이 자는 친구들도 꽤 있을걸요. 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때. 네. 다 고민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시간에는 아이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근데 여러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잠자기 전에 아이가 평안하게 잘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정에서 만들어주자. 이거를 해주면 되죠. 잠자기 전에 목욕을 아이가 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불 딱 누웠을 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와서 응원해주고 뭐 책 읽어주고 따뜻하게 대화해주고, 그럼 그 자리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그리고 밤에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계속 두려움이 오면은 나는 엄마가 필요해, 아빠가 필요해, 아빠 뒤에 있어야 돼, 이 자세를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자리 독립 한번 좀 생각보다 중요하다, 도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짜증내지 않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저희가 먼저 짜증을 안 내고 저희가 먼저 고마움도 잘 표현하고 서로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이런 문화들을 먼저 만들어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짜증 내는 것을 그냥 너는 짜증 내도 돼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야라는 문제 인식도 좀 예민하게 예민성 있게 좀 가지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줄이 막 바뀌어져서 죄송해요. 이게 컴퓨터가 바뀌면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사용한 이후 마무리 정리를 하는가? 저는 아이들의 성숙도는 여기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저희가 2018년부터는 이거를 매우 강조했어요. 그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SOT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뭐 자기가 의자에 앉고 나서는 의자를 밀어넣는다라든지 자기가 공부하는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야 이제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든지 강조를 하면서 주빌리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이 완성도가 있게 가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은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저희가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가장 단순하게는 뭐 아이들이 의식주 뭐 옷 입고 그 옷을 갖다 와서 뭐 빨래통에 넣는지 그냥 대충 이렇게 두고 막 자기 할 일을 하는지 아니면 신발도 자기가 정리를 하는지 이걸 보면 이 아이가 디서플린이 잡혀 있는가 안 돼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매일의 훈련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작은 거에서부터 훈련이 된 아이들은 마음에 굉장히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강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뭐 빨래를 아이들이 직접 세탁기도 돌려야 하지만 당번을 정해서 돌려야 하겠지만 혹시 자기가 빨래를 안 돌리고 이제 건조된 상태로 세탁물이 나왔을 때 내 옷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가? 그것을 또 자기 방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자기 것에 대한 책임지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있어야 아이들의 이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높아진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엄마가 다 해주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감사할 것 같죠. 제대로 한번 안 해주면 짜증 낼 걸요, 막. 나 오늘 뭐 체육복 입는 날인데 왜 안 빨아놨어?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거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저희가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설마 혹시 볼일을 변기에서 본 다음에 변기물 소리가 무서워서 혹시 못 내리고 나오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없죠? 네. 저희 집에 가끔 안 내리는 경우가. 근데 물어보면 셋 다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아마 깜빡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서워서 못 내리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왜 이것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일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훈련이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뭐, 뭐 당연히 다 하겠지만 큰일 보고 나서 자기가 뒤처리도 못한다면 사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줘야죠. 훈련을 해야죠. 자기 일을 자기가 한다. 그럼 이 영역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뭐 자기가 볼일 본 거는 처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변기물 내린다. 세 번째, 휴지가 제자리 없으면 자기가 휴지를 갖다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이들의 책임을 설정을 하고 있나요? 사실 휴지 갖다 놓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너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라는 문화가 있다면 아이들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네, 성장하기 어렵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저희 집에서 진짜 제가 가장 예민하게 아이들한테 하는 거 저희 집은 그 슬리퍼가 없거든요. 건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샤워하고 막 물기가 밖에 나와 있으면은 제가 다른 것보다 얘네가 규칙을 어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가 계속 돼요. 저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합니다. 누가 샤워했어? 너 어떻게 밖에서 물을 흘릴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안에서 닦고 나와야지. 이런 부분 저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 과정이 되기까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 아내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멋진 거였구나. 저 사실 이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던 아주 나약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 책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저 사실 매우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매우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 훈련이 되어 있었으면 훨씬 잘할 거다, 잘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도 저도 다 잘못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챙겨주시는 걸 기쁨으로 여기셨고, 저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일부러 보여드리면 우리 아들 밥 먹었구나, 어머니가 일하고 오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게 저는 부모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나약하게 자랐나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를 보면서 자기 일을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보면서 적어도 내가 벌린 일은 내가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지금이라도 훈련해야겠다. 저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만. 근데 저희 아이들도요,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 저희가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자아는 커지지 않고 책임지는 훈련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부자리 정리하나요, 아이들이?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 물론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잔 자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아이가 내가 사용한 것을 내가 정리 안 해도 돼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자신의 자아가 부모님이랑 이렇게 정확하게 독립된 걸로 이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게 생활 양식에서부터 우리한테 젖어들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할 수 있는 영역들 많죠. 식탁. 뭐 부모님이 요리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식탁 세팅하는 거, 뒷정리하는 거, 이거 당연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아이들이 밥 먹고 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수준은, 그릇을 갖다 놓는데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갖다 놔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제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이거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사실 아빠가 다시 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건 너 자신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 좀 꽂혀 있어서 더 지난 일주일 동안 얘네들이 아빠 왜 이래요 막 이랬을 수도 있는데 네. 어젯밤에도 제가 좀 뭐라고 했거든요. 네. 야, 완성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뭐 친구가 왔대요, 점심 때. 근데 컵라면을 먹었는데 컵라면이 그대로 싱크대 옆에 채워진 채로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누구야? 걔 친구가 그랬는데요. 야, 너희가 손님으로 모셔왔으면 너희가 책임져야지. 요즘에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설거지는 제 일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하라고는 안 하지만, 그 전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네, 여기에 저는 요즘에 꽂혀 있고요.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아침 먹고 물 한번 헹궈서 내려놓기. 재활용할 것도 물 한번 헹궈가지고 놓기. 네, 그럼 말린 다음에 재활용 자리에 갖다 놓기. 이런 거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식탁도 한번 깨끗하게 닦기. 이게 학교에서는 시키고 있어요. 밥 먹고 뭐 물티슈로 정리하고 애들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집에만 가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하는 척만 하는 거인 거죠. 스스로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것도 학부모 교육 때 몇 번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랑 밖에 나가면 애들이 목사님 여기 옷이요, 뭐 목사님 여기 물통이요. 네 거를 왜 나한테 줘? 전 이렇게 항상 말하거든요. 제가 딱 한 번, 저도 당황해서 한 번 받아준 적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받은 적이, 여태까지 제가 주빌리에서 애들이랑 나가면서 딱 한 번 있고요. 그 외에는 야, 이거 네 거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두고 네가 책임지고 가지고 가는 거야. 이 훈련부터 해야 돼. 저는 일관되게 그 일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목사님 이거 쓰레기요 하고 되게 날 칭찬해 주세요라는 표정으로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님은 쓰레기통이 아니야. 쓰레기통에 갖다 놔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보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뭐 어디를 가다가 쓰레기가 생기면 엄마를 주는 거죠. 아빠 어른들한테 이걸 주면은 아 그래 네가 땅에다가 안 버리고 이렇게 했으니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면 어딜 가서도 또 어른한테 이렇게 맡기면서 칭찬을 받는, 제가 설거지 안 하고 엄마가 나한테 칭찬해 주길 바랬던 그 마음을 아이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도와줘야 돼요. 쓰레기를 자기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을 먼저 찾아서 버리고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 훈련시키십시오. 훈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요, 학교에서는 디메리트 받기 싫어서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진짜 훈련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훈련이 잘 된 있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의 완성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 일을 해내는 완성도가 수준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이게 자아 존중감도 생기고 일의 완성도도 생기고, 이거는 어렸을 때 이 훈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장난감 정리. 애들 잘 못하죠. 네. 이거 못하면 놀지 못하게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네. 장난감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장난감으로 놀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야 라는 것을 저희는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논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뒷정리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다른 교육보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자기가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생긴다. 근데 이 부분이 가정의 규칙으로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칼비태가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디서플린이 세워지지 않는 아이들은 부모가 쫓아가서 계속 잔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육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제가 저 정도는 스스로 해줘야 되는데, 자, 옷 입을 시간 됐어. 원래 자기가 알아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 계속 쫓아가서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은 거기에 짜증이 나요. 네. 왜? 엄마랑 나랑 분리되어 있지 않는 존재잖아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 정도는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책임이 다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가 안 하고 나한테 하라고 해? 엄마 진짜 나빴네. 아빠 진짜 나빴네. 감정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감사함도 없죠.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 이러면 감사함도 없죠. 짜증이 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엄마가 계속 도와주잖아요. 애들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짜증 낼 거예요. 저는 이거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왜 명확하냐면 저희 아내는 못 보거든요. 되게 깔끔한 사람이에요. 막 정리를 진짜 잘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4시 반에 토요일인가 은우랑 준우랑 막 그 매트를 세워가지고 방을 꾸며가지고 뭐 동물 인형들 초청해가지고 막 꽁냥꽁냥 이렇게 둘이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5시 반까지는 원위치 하는 걸 약속하면 이 놀이 계속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 별로 못 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살면서 답답했겠다. 처음에 저는 이제는 문제인식을 제가 느끼지만 저는 사실 그냥 뭐 옷 좀 저쪽에 있으면 어때? 약간 이런, 옷걸이 안 걸려 있고 좀 누워 있으면 어때? 약간 이런 쪽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런데 아이들이 못 하잖아요. 그걸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잔소리하면서 저희 아내가 치워요. 그럼 애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확하게, 제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이거 정리 안 하면 너희는 한 달 동안 앞으로 이 놀이 다시는 못해. 너희가 책임지지 못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막 하는 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한 스푼이라도 도와주면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원래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진심으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내가 얘네 거지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아이 거 살짝이라도 도와주면 애들은 정말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워해요. 근데 저희 아내의 뒷정리 노동량은 저보다 뭐 100배는 더 높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 치울 때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또 치우고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되는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놔야 돼요. 이거는 네, 저희 누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도요 뒷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등학생인데 누리반 수준으로 뒷정리했을 때 엄마가 칭찬해주면 안 돼요. 완성도가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집안일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기 일 뒷정리하는 거. 근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완성도 있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기본 자세,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네. 충분히 이해되시죠? 도전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거,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잠 자고 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아침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장염이었었거든요. 장염이었었는데 주말에 나아졌어요. 근데 어젯밤에 또 제가 상한 요구르트를 먹었더라고요. 아침 밤에 내내 막 몸이 힘들어요. 아침에도 사실 힘이 빠져서 제가 오늘 오전에 좀 힘이 없어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여기도 세팅을 좀 늦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원래 이렇게 그냥 애벌레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할만 했는데 이불 한번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 이렇게 하니까 제 삶에 조금 더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전 잘못된 거라는 거 정말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바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는 그래도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은 엄마가 해줄게. 너는 공부를 해. 뭐 너는 설교 준비를 해. 제가 막 설거지 하려 그래도 저희 어머니 지금도요. 지금 바쁜데 네가 뭐 이런 거를 하니 이거는 엄마가 해도 돼. 저 그러면은 저만 짜증이 나거든요. 왜? 감사한 분명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교육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감사하면서도 어, 내 일을 좀 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저 계속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그쪽 훈련을 저희 아내 저한테는 잔소리 정말 안 하거든요. 다 용납해주고 근데 이제 한 10몇 년 지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도 막 어질러져 있으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이제 조금 그런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속하면은 분명히 잘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합시다.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 이거 정말 작은 것부터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잘 못하죠. 혹시 막 주말만 되면은 막 바빠지시지 않아요? 너희 이거 숙제 다 했니? 뭐 무슨 피프리빌리지 다 받을 수 있니? 아직 이거 몇 개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아이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여가를 누리는 훈련이 어렸을 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 책임지지 않고 뭔가 누리기만을 원하는 그런 태도가 갖춰지기가 너무 쉽다. 아이들마다 당연히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재밌는 걸 먼저 하는 걸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성숙하니까. 교육은 미성숙에서 성숙입니다. 이 아이들이 원래 그래라고 하면 안 돼요. 저희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나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합니다. 정말로 잘 갖춰야 합니다. 네. 어려운 거 압니다. 저희도 지쳐 있는데 아이들도 지쳐 있을 때
해야 할 일 다 했니? 이 부분들이 저희가 감정 싸움이 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그냥 잘 만들어 봐 주세요. 예를 들어 학교 갔다 해서야 뭐 당연히 한두 시간 먼저 여가 시간을 세팅해 놓을 수 있죠. 근데 그날 할 일을 그날 말고 다른 날로 미루게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숙제 같은 거를 주말에 몰아서 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 이런 저희가 주빌리가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 아이들이 칭찬 듣는 거 보면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 습관 훈련을 강조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쨌든 하고는 있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거든요. 할 일은 먼저 해야 돼. 내가 그래도 가정 예배는 계속 드려야 돼.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인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린 나이 때 어렵거든요. 이런 게 안 돼 있는 애들은 사실은 좀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미리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내가 당번으로든 뭐 봉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봉사를 먼저 해놓고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큰아이가 그 음식물 쓰레기 담당인데 맨날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려요. 좀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제가 따뜻하게 한번 설거지하면서 아들 음쓰가 다 지금 찬 거 같아. 그러면 네 내일 할게요. 늘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건 얘가 멀었구나 아직.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바로 책임지는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야 될지 저도 계속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 아이들이 책임지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그 훈련을 꼭 해야겠습니다. 뭐 사실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완성도를 높이셔야 돼요. 네.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가끔 욕을 하시긴 하지만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회사에서 얘는 진짜 잘 되겠다 싶은 애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사 하나만 시켜도 이 복사를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는 직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개인 기사가 늘 있으셨는데 그분은 이 운전하는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맡겨진 일의 완성도 하나를 높이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훈련이 되고 이 작은 일 하나의 완성도를 높이면 그 사람의 역량이 성장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복사하는 직원은 딱 한 명이 있었대요. 딱 와서 복사하라고 왔을 때 저희 이 복사기 매뉴얼 좀 제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직원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그럼 이 복사를 어떻게 해야지 제일 깔끔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제대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는 기회가 가정에서 너무 많아요. 아이들 신발 정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 빨래 돌릴 때 세탁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느냐, 설거지할 때, 그릇 정리할 때, 샤워하고 나서 뭐 샤워한 물품들을 뭐 각을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 자리에 정리하는 거, 물기 제거하는 거, 자기가 놀고 나서 뒷정리하는 거. 사실 이런 게 그런 역량들을 다 키워주는 거거든요. 네, 저희 잘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부모님이 좀 저를 편애하시면서 제가 자라서 누나 둘 저 막내. 근데 제가 이제 좀 네,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다 품고 막 너 왜 우리 아들 괴롭혀 누나들한테만 약간 약간 그런 네 왜냐면 제가 네, 아니,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에게 약간 변화가 오게 된 게 딱 두 가지 사건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 대충 하는 삶을 살다가 그게 공부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때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영역이 너무 지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이거 해볼래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난 이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데 집에서는 뭐 방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뭐 그리고 뭐 그때 또 공부도 은혜 받아가지고 공부도 진짜 열심히 완성도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도 내가 이 부분을 몰라서 지금 이 문제를 틀린 거니까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고2 말부터 진짜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완성도 있게. 그러니까 지엽적으로는 완성도 있게 하는 훈련을 그때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근데 다른 거는 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맡기고 하는 어, 아주 부족한.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너희들도 은혜 받으면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훈련 받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군대 가서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저는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은 이제 공관병이라고 장군님 집에 있는 거예요. 장군님 집에서 전 사복 입고 살았거든요. 사복 입고 이제 장군님 가실 때 대문 열어드리고, 네, 장군님 오신다고 전화가 오면은 대문 열어놓고 길 다 쓸어놓고 차 올 때 충성하고 문 열어드리고 또 현관문 열어드리고 신발 벗으면 신발 정리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해야 됐던 일들이 뭐 그 집안에 난도 막뭐 2, 30 있었고 나무도 100여 그루가 있었거든요. 잔디밭도 앞정원 뒷정원으로 해서 진짜 넓게 잔디밭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다 뭐 풀 깎고 해야 되는데 그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가구도 한번 나가시면 가구 그 스프레이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그걸로 매일 닦아야 되고, 네. 뭐 그런 또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음식은 안 했거든요. 사모님이랑 배드민턴 쳐드릴 때 사모님이 치시기 쉬운 쪽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맞춰드리는 이렇게 완성도를 키우는 그런 훈련들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장군님한테 차를 드릴 때 오른손잡이시니까 손잡이가 45도로 이렇게 바로 걸 수 있게 바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왜냐면 90도로 잡으면 이게 근육에 무리가 가거든요. 장군님 근육에 무리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5도 이런 게 딱 있어요. 뭐 펜은 어떻게 놔야 된다. 제가 그 훈련을 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닌데 제가 한번 꽂히면 되게 디테일하게 가는 때가 가끔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실은 아마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다. 괜히 하나 집착하면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그렇게 훈련을 1년 받고 그 다음에 간 데는 이제 부대 내에 비서실로 갔거든요. 부대 내에 비서실 가서 저한테 그때 시켰던 게 장군님의 입맛에 맞는 커피 타는 거. 제가 커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하루에 20잔씩 넘게 마셨어요. 제가 타면은 제 선임이 딱 마신 다음에 이게 장군님 맛이야? 아니야. 너 다시 마시고 또 타고 또 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군님에게 딱만 그때만 해도 믹스가 아니라 뭐 프림 몇 설탕 몇 스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완성도.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 막 손님들 오시면 그 손님들한테 미리 다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그 손님들이 뭐 무슨 뭐 사단장님, 군단장님, 막 장군들이니까 다 전화해가지고 그분들은 커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장군님들 오시면 칫솔이랑 다 준비해 놓거든요. 네, 그런 거 뭐 어느 치약 쓰세요? 뭐 이런 거 다 세팅해 놓고 네. 이게 뭐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통으로 그런 게 선임들이 한번 욕심내면 그게 전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완성도들을 다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지는 어느 브랜드를 쓰셔야 된다. 부터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는 훈련을 한 거죠. 네.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좀 꼼꼼해지고 일을 하나 할 때 그래도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게 영역이 넓어졌어요. 네.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돌아갔을 거예요. 네, 굉장히 돌아갔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이런 그냥 어느 부분에서만 완성도 있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자신의 삶의 양식에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책임지고 완성도 있게 한다. 이게 가장 정답인 거죠. 가정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훈련받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완성도. 제 마지막 그 병장 전역하기 2주 전에 저희 부대에 한번 엄청난 큰 파티가 있었어요. 그 군단장님부터 막 별들이 10분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커피 18잔을 제가 서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경험이 많으니까 네가 해. 아, 저 2주 후에 저녁인데. 아니 괜히 얘가 했다가 이거 쏟으면 난리 난다. 지금 별이 몇 개인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분명히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커피를 18잔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19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느낌. 그럼 이제 장군님들 농담하시거든요. 아, 한 명 없으니까 또 못 마시겠네. 기다려줘야겠네. 막 이렇게 또 농담하시면 놔두면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되게 어쨌든 완성도가 없으면 안 되는 곳에서 저는 훈련을 어쨌든 받았거든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받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 건강하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작은 것부터 내가 책임지면 된다라는 걸 가지고 하면은 그럼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해내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생깁니다. 우리가 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못 얻냐면은 나 자기 혐오거든요. 난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해내면 자기 성취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일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뭐 하면 하나님 힘 주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좀 돌아가면 되지 뭐. 그래도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보자. 약간 그런 자세 저도 배웠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던 일의 완성을 경험해 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 잘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이거 뒤에는 없을.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막 쉽게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요. 내가 할 일인데도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미디어를 보여주거나 뭐 나중에 너 중학교 가면은 스마트폰 사줄게. 아니면 지금 중학생인데 여전히 짜증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막 쥐어주거나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은 기본기를 다시 쌓아야 되는 나이지 시기이지 지금 뭐 미디어를 하냐 게임을 하냐는 그 아이들한테 정말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거에 대해 책임지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폭력적인 성향이 만약에 아이한테 있어요. 그게 뭐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그런 성향이 있는데 게임을 하게 한다. 저는 이거는 정말 망치는 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세워졌는데 하게 하면은 안 되죠. 네. 이거는 저는 부모님들이 정말 예민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세상이 요즘에 뭐 다 게임하는 세상인데 다 미디어 봐야 되는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역량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사실 미디어나 게임을 하면은 훨씬 악순환이 강해질 거예요. 네. 왜요? 미디어 자체가 그냥 즉각적인 자극이잖아요. 내가 원할 때 즉각적인 자극이 와야 돼. 그럼 감정의 훈련을 하기 너무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짜증이 많다,
부모님께 불순종적이다. 그 다음에 뭐 좀 폭력적으로 막 물건을 던지고 막 이런다. 그런 아이들은 미디어나 뭐 게임은 멈추셔라. 그리고 이거를 약속한 만큼 통제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허용을 해주는 거지. 이게 세상이 다 해주니까 해준다. 그렇게는 정말로 안 가시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저도 강조하고 저희 아내도 강조해서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편이겠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도 표현할 줄 알고 부모님한테 쉽게 짜증 내지 않는 아이들임에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돌아가게 될까?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부모님들 잘 소통하셔서 그 부분을 좀 잘 집에서 세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 과정 간다고 꼭 스마트폰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너 중고등 가면 스마트폰 사줄게 이런 약속은 안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설문지를 나중에 보시면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어, 내가 네, 내가 해야 되는 생활 습관 훈련이 있다면 뭐 그게 뭐 아빠들도 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엄마들도 혹시 좀 적어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거지의 영역은 이제 제 영역인데 저는 설거지는 깔끔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설거지 한 다음에 뒷정리는 사실 신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내는 정리에 거의 신이에요. 진짜 잘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말려만 놓으면은 딱딱 그 자리에 다 잘 넣어 놓거든요. 근데 그 영역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완성도를 조금씩 더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요 결국은 누군가의 손이 다 가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책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짜 깔끔하게 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 기준을 한번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꼭 해야 할 일들,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어요. 애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번에 설문지 응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힘을 좀 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4년 해외 이동 수업이나 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상이 안 된 가정들도 들으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사실 지금 말하는 가정이 한 저희가 6년 전인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미리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돈을 모아온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막 돈이 용돈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뭐 세뱃돈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중고등학교 갔을 때 그거 가야 되니까 그거 지금 돈 모아야 돼. 약간 그런 약속을 미리 아이들이랑 해놓는 게 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지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주빌리 학교에서 사실 PPT 제가 준비 제일 못했어요. 원래 어젯밤에 계획으로는 오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미루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말하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면 이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할 컨디션이 조금 아니었어서 네. 이 세 가지 리자이나 1년 교환, 캐나다 자연 탐방, 이스라엘 성경 탐방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주빌리에 있는 해외 이동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자이나 1년 교환 학생은 저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고등학생 가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쉽진 않고 1년을 갔다 올 수 있어요. 9월부터 6월 말까지 정확하게는 9개월입니다. 9개월 동안 2학기를 그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고요. 비용은 1년 교육비가 한 13,000불 아마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내년 교육비니까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비용이
15,500불. 이것도 물가 인상에 따라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 달러이기 때문에 그냥 1불이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원서 작성할 때 한 110만 원 정도 이게 듭니다. 지원비가 800불이 들고 또 저희가 에이전트 통해서 해야 돼서 그 비용이 좀 들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거의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1년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는데 한 3천만 원 듭니다.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의 경험을 하니까. 그리고 뭐 윤서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엄청 늘어서 오기는 했더라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윤서. 네, 네. 근데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님과 이 어린 나이에 1년을 떨어져서 보내는 게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작년처럼 윤서가 혼자 이제 1년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급적이면 한 2명 정도가 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너무 많이 가면 저희 학교가 좀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 간다면 한 2명 정도는 가도 괜찮겠다. 서로에게 또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점은 많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겨울이 좀 길어요. 10월 중순부터 겨울인데 한 5월 말까지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6월까지가 학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봄,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짧습니다. 겨울이 좀 길고 한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도 가서 좀 많이 춥더라. 근데 그거 말고는 장점들이 많고요. 네, 좋은 부분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제가 접수하는 걸로는 써놨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지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영어가 준비됐는가. 두 번째는 생활 습관 훈련이 되어 있는가. 왜냐면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사니까.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승인을 하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장점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좀 선순환이 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걸 목표로 여기서부터 SOT나 영어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가서 1년 동안 정말 원어민 수준으로 완성하고 오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매우 유익하고 윤서가 그렇게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SOT도 한번 최선을 다해봐. 이런 도전을. 그러면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더 복사를 안 해왔군요. 네. 두 번째는 캐나다 자연 탐방인데요. 올해 갔다 왔는데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갔다 온 애들 대부분 다 좋아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나름대로 영어도 써보고 또 캐나다 아이들이랑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캠프를 했거든요. 그것도 장점이 많았고 그다음에 여행도 좋은 곳들을 다녀오면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일단은 인원은 모집을 해보고요. 인원이 적절하게 모이면 이거는 캐나다 자연탐방은 매년 추진은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기준은 영어 실력이 또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 준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중학교가 되면은 내가 모은 돈으로 한 3주 정도 다녀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3주의 효과도 꽤 괜찮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매우 좋았고요. 근데 이제 비용적으로는 저희가 아마도 지금 비행기 값이 되게 올라 있어요. 예전에 100만 원 정도였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한 180만 원? 작년에도 그렇게 갔고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갔고요. 내년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마 5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3주 일정이에요. 네, 그러면 가서 아이들 뭐 즐겁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신청 갈 수 있는 나이는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현재 6학년부터 내년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쿠아노스라는 크리스천 캠프가 되게 좋은데 쿠아노스를 가려면 중학교 2학년 여름에 만 생일이 안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중학교 1학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만 쿠아노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아요, 생각보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만 쿠아노스를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쿠아노스 기간에 못 갈 더 나이 많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환학생으로 왔던 아이닌의 캐나다 친구들이랑 저희끼리의 일주일 캠프를 캐나다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장 가서 하는 걸로 한번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또래들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준비는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은 한 550만 원 정도를 모아야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때 간다. 뭐 한 달에 55만 원을 1년에 55만 원을 모아야겠죠? 그러면은 한 달에 4만 원? 4만 원씩 모으면 너 중학교 1학년 때 갈 수 있다. 그때 이제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금 통장에 넣어주시면 같이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비행기 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비행기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제가 좀 영상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네, 지금 계속 바쁘게 가고 있어서 영상 정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좀 심심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원본 파일들을,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성경 탐방인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3년 주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얘네들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가 고3 때 가면 너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것 같아서 얘네가 고2가 되는 내년에는 그래도 성경의 땅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멘토 목사님이 요르단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선교사님께 계속 여쭤봐서 어느 정도 세팅은 했습니다. 그래서 12박 14일 정도 12박 14일 정도의 일정을 보내주셨고요. 그 일정이면 호텔에서는 12번 자고 비행기에서 하루 잔다라는 개념도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 하루가 또 건너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일로 올 때. 그래서 플러스 1일이 되기 때문에 호텔에선 12번을 자는 겁니다. 네, 보통은 이제 9박 10일 뭐 8박 9박으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요. 네, 12박 하면은 좋은 곳 많이 갈 수 있고요.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뭐 요르단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경로로 좀 볼 수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 가서 그 페트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디애나 존스? 되게 멋진, 네, 페트라라는 곳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와디럼인가? 그 붉은 사막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약간 그 영화에서 화성 같은데 이제 찍을 때 그 많이 가는 곳이래요. 사막이 붉어서 그쪽이 아마 에돔 지역일 수도 있겠네.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니까. 네, 그쪽도 가고 뭐 여러 이제 성지들을 요르단이랑 이스라엘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비용은 비행기 값 제외하고 2,250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호텔이랑 식사 비용 12번의 호텔에서 자고 식사 다 포함하고 관광지 뭐 버스비 하면 사실 비용은 괜찮은 거거든요. 네, 12일인데 2,250이면 사실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호텔도 좋은 호텔들 자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루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별 보면서 하루 자는 걸로 광야에서. 네, 그렇게 해서 비용은 괜찮은데 이제 환율이 2,250불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못 느꼈는데
환율 검색을 해보니까 295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왜 2,250불인데 295만 원 정도가 되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환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이드나 버스 팁 비용들이 한 100불 정도는 개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요단강에서 제가 래프팅 한번 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서 래프팅 비용 정도가 추가가 되면 아마 2,400불의 비행기 값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 값이 제가 지금 부지런히 알아보고는 있는데 한 140만 원 정도가 제일 싼 거예요. 현재는 140에서 150. 그래서 더 싼 게 있으면 더 싸게 가는데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은 아마도 싸면은 450만 원, 그리고 비행기 값에 따라서 뭐 470만 원 정도도 될 수 있겠다가 이제 현재 하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비행기 값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저희가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가는 거라 프로그램 대비는 되게 싼 거기는 합니다. 프로그램 대비는 되게 싼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2019년에 제가 인솔에서 교회에서 갔을 때에는 그때는 사실은 그 항공권이 90만 원이면 갔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때 모집이 안 돼서 항공권 오르고 저희가 115만 원대 끊어서 가기는 했어요. 근데 90만 원에도 원래는 갈 수 있거든요. 미리만 하면.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너무 네, 이게 항공권이 올랐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좀 비싸기는 하지만 한 4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대상은 중고등학생과 또 저희 학부모들한테 좀 열어두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뭐 성경의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길게 가요. 길게 가다 보니까 아마 좀 구체화되면은 부모님들은 일주일만 요르단 말고 이스라엘로 일주일만 가는 걸로 하면 아마 몇 불 더 좀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싸지지 않겠나. 네, 요르단이 물가가 좀 더 싸거든요. 이스라엘이 물가가 비싸고 또 비행기 값은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0만 원대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리자이나 1년 교환 프로그램은 저희가 12월에 신청을 받도록 하고요. 내년 여름에 캐나다 자연 탐방이랑 또 이스라엘 성경의 땅 3년에 한번 돌아오는 이거에 대한 신청은 10월 달에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게 완전 픽스된 금액은 사실 비행기 값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인원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멤버들끼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조율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캐나다 3주는 한 550만 원 정도 들 거고 이스라엘 2주는 4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현재로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원래 제가 좀 PPT랑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준비를 못해서 좀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도 내년 여름에 네, 여름이 매우 덥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름이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름에 가면 진짜 제대로 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전공이 이스라엘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대학교 때 거의 매년 여름마다 이스라엘 갔었어서 여름을 잘 압니다.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겨울에 가면 우기여서 비도 좀 오고 막 파카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여름엔 절대 비가 안 오고요. 네, 그 바삭바삭한 그 마름입니다. 그 되게 좋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게 모자만 쓰면 그렇게 한국보다 덥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었었고요. 모자 쓰고 그늘에만 있으면 좀 시원한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겨울 방학 때 가기에는 학교에 뭐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좀 큰 행사들이 있어서 여름이 좋고 또 여름에 가면 아이들이 좀 좋은 곳에서 수영을 더 마음껏 할 수 있다. 또 요단강에서도 막 들어가서 수영도 해보고
그다음에 하루센 옆에 가나슐로샤라고 정말 이쁜 야외 수영 천연 야외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겨울에 가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름에 가면 거기 막 뛰어들어서 놀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중해도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네, 갈릴리에서도 막 수영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름에 가야 돼요. 네, 여름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은 여름, 아마 지금 계획 보내주신 걸로는 7월 28일에 가서 8월 11일 이렇게로 일단 일정은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은 또 몇 명이 가든 큰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3명이 신청하면은 가이드 목사면 저랑 차 한 대 빌려가지고 한 대로 다니면 또 되고, 네. 또 예를 들어 뭐 40명이 신청하면은 대형 버스로 해서 또 가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100명이 가면 버스 3대로 가면 되고, 뭐 사실 100명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한 최대한 3, 40명 정도 안에서 가야 좀 깔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아마 재밌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거고, 이 조건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군요. 그 어떤 조건이 좀 있냐면, 그 성경 그 역사서 일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가기 전에. 그래야 가서 여기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구나, 이 부분을 할 거고, 내년 1학기 때 이제 제가 그거 가는 아이들이랑은 좀 선택 수업을 부분적으로 좀 할 거고요. 그 내용을 녹화해서 같이 가시는 부모님들이랑은 공유해서 미리 좀 공부하고 가는, 약간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강 수업과 그 이 해외 이동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카페에서 저희 잠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활 습관 훈련에 대해서 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완성도 있게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해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자기 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선해야 할 일들의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둘 줄 아는 그런 역량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2024년 해외 이동 수업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